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추석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추석만 되면 며느리들은 뭘 사가야 시어머니가 좋아하실까? 형님 내보다 못하면 어쩌지? 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며느리들은 더 그렇죠. 명절 선물 고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불교의 보시 가르침을 통해 진짜 현명한 추석 선물의 비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지혜를 알면 비싼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사랑과 형님네의 존중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절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죠.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란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보시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선물의 본질. 한국 사회에서 추석은 단순히 명절이 아니라 종종 체면 전쟁이 되곤 합니다. 누가 더 비싼 과일을 사갔는지, 어떤 브랜드 한우를 가져왔는지, 심지어 현금 봉투 크기까지 비교합니다. 올해는 큰 집에서 프리미엄 과일 세트를 가져왔대. 작은 집은 명품 백화점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더라.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에서는 이런 선물 경쟁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카드 빚을 내서라도 체면을 지키려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 그게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진짜 선물일까요?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가장 큰 보시는 정성 어린 마음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이 조금 모자라도 가족을 향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노파가 자신의 마지막 동전 2개를 보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수백 수천 개의 동전을 보시했지만 부처님은 그 노파의 보시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진심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물의 가치가 금액이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추석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니라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마음일 수 있습니다. 형님네와 비교해서 더 비싼 선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할 때 3가지 청정함을 강조합니다. 주는 사람이 청정할 것, 받는 사람이 청정할 것, 주는 물건이 청정할 것. 여기서 청정함이란 집착과 기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석 선물을 준비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싼 선물을 줬으니 시어머니가 나를 더 좋아하실 거야. 또는 형님네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줘서 인정받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순수하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의 정신입니다. 보시의 3가지 형태. 불교에서는 보시를 3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이 3가지 보시를 추석 명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보시, 물질로 베푸는 보시. 제보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보시로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추석 선물, 차례상 음식, 명절 용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보시는 돈과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평가됩니다. 대지도론에서는 보시의 크기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값싼 사과 한 박스라도 정성껏 고르고 손글씨 편지를 곁들이면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는 과일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에 맞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물을 드릴 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는 배인데 제가 직접 농장에 가서 가장 달고 맛있는 것으로 골랐어요. 어머니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선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재보시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비교와 과시의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형님네와 비교하거나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선물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상대방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보시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보시. 법보시는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보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장 높은 형태의 보시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은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에 법보시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시어머니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거나 형님네에게 좋은 지식을 나누는 것도 법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건강 명상법을 알려드리거나 부모님께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법보시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자녀나 손주와 영상통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동안 가족들과 함께 좋은 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법보시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대화는 단순한 잡담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법보시의 핵심은 강요가 아닌 나눔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이런 방법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부모님께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법보시가 재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법을 보시하는 것은 모든 보시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선물은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불교의 지혜나 삶의 교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법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와 나눔의 중요성, 가족 간의 화합, 조상에 대한 존경 등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명절의 의미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무해보시 두려움과 외로움을 없애주는 보시. 무해보시는 타인의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주는 보시입니다. 무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은 질병과 외로움입니다. 멀리 사는 자식이 어머니, 늘 혼자 계셔서 쓸쓸하시죠? 이번 명절엔 제가 함께 있을게요.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선물이자 무해보시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병과 외로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명절에 짧게 방문했다 떠나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해보시의 또 다른 형태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절은 종종 오래된 가족 갈등이 표면화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화해와 이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도 큰 무해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며느리가 중간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사실은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또는 형님,
어머니께서 항상 형님 걱정을 많이 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오해를 풀고 가족 간의 화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예보시가 가장 큰 공덕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보시다 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에 무예보시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됩니다. 사례 이야기 명절 선물의 두 얼굴.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명절 선물이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명절 선물 전쟁에 무너진 가족. 서울에 사는 김미영 가명 씨는 결혼 10년 차 며느리입니다. 미영 씨는 추석만 되면 형제 간 비교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시댁에는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큰형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항상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큰형님네가 100만원짜리 프리미엄 홍삼 세트를 가져오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역시 큰아들 집은 다르다며 대놓고 칭찬했습니다. 미영 씨가 준비한 과일 세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 순간 미영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때부터 명절만 되면 카드비까지 내서 비싼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만원짜리 한우 세트, 50만원짜리 건강식품. 가게 형편에 맞지 않는 선물을 무리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뒤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어 부부 사이가 갈등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왜 우리 형편에 맞지 않게 비싼 선물을 사느냐며 불만을 토로했고 미영 씨는 당신 어머니가 비교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명절이 원망의 계기가 되고 말았고 시댁 방문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며 서운해했고 가족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불교적 해석. 법구경에는 탐욕은 집을 불태우는 불과 같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물의 크기와 가격을 놓고 비교하는 순간 탐욕과 질투의 불길이 가정의 화목을 태워버립니다. 미영 씨의 사례에서 문제는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선물에 담긴 비교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오히려 고통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비교하는 태도 역시 분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며 비교와 차별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례 2. 진심의 선물로 가정이 화목해진 집. 반대로 부산에 사는 이지현 가명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현 씨는 남편이 자영업을 하다 실패한 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늘 저렴한 과일 상자만 추석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다른 며느리들의 비싼 선물과 비교하며 은근히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현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매번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값싼 과일이지만 가장 신선한 것을 고르기 위해 새벽 시장에 직접 가서 고르고 손수 정성껏 만든 음식과 손편지 한 장을 꼭 함께 드렸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 넉넉하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을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3년째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돈보다 내 마음이 더 값지다. 내가 이런 며느리를 두어 복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들에게
지현 씨의 정성을 칭찬하기 시작했고, 형제들도 너 덕분에 어머니 웃으신다며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모두가 비싼 선물 대신 정성과 마음을 나누는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적 해석. 유마경에는 마음이 청정하면 작은 보시도 무한한 공덕을 낳는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짜 보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지현 씨의 사례는 정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정성이 담긴 작은 행동이 형식적인 큰 행동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현 씨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마음의 보시를 통해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인내의 중요성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심을 전한 결과 결국 모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추석의 진짜 의미. 이제 추석의 본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그 본래 의미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불교의 보시 정신은 바로 이 나눔의 명절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눔이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차례상은 조상을 위해 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감사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은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차례의 본질입니다. 추석 선물도 경쟁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시는 마음의 표현이며 그 마음이 청정할 때 진정한 보시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추석의 본래 의미를 잊고 형식과 체면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본질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진실된 마음, 비싼 선물보다는 따뜻한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추석은 또한 감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의 수확에 감사하고 우리를 있게 해준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감은이라고 하며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알의 쌀도 천지의 은혜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 입는 옷 한 벌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연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추석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추석은 화합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화합승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동체의 화합과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추석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비싼가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가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그 안에 담긴 감사와 존경,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형식과 체면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눔과 감사, 화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불교의 보시 정신과 추석의 본래 의미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명상 실습. 추석을 앞둔 감사 명상. 이제 추석을 앞두고 마음을 정돈하고 진정한 보시의 마음을 기르기 위한 간단한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따라해 보세요. 먼저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몇 번 해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호흡 알아차리기. 이제 호흡에 집중하며 다음 문구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들숨 나는 지금 감사한다. 날숨 나는 지금 나눈다. 이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해 봅니다. 호흡할 때마다 감사와 나눔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가족 마음 그리기.
이제 눈을 감고 부모님, 시어머니, 형님, 자녀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려 봅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자식을 키우며 겪었을 어려움, 며느리를 맞이하며 느꼈을 복잡한 감정들. 그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형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의 삶과 고민을 이해해 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두 가족 사이에서 느낄 부담감과 책임감을 이해해 봅니다. 함께 명절을 준비하는 동반자로서의 마음을 나눕니다.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족의 가치와 전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확인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이 발언을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보내봅니다. 발언.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을 위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올 추석 나는 물질보다 마음을 선물하겠습니다. 내 웃음이, 내 인사가, 내 따뜻한 말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모든 비교와 경쟁의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감사와 나눔의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발언이 내 몸과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이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한 채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실천 가이드 현명한 추석 선물법. 이제 불교의 보시 정신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추석 선물법에 대해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질은 작아도 마음은 크게. 비싼 선물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스러운 카드나 손편지를 곁들여 보세요. 대지도론에서는 작은 보시라도 큰 마음으로 하면 그 공덕이 크다고 가르칩니다. 실천 팁. 선물 포장을 직접 정성스럽게 해보세요. 손글씨로 쓴 카드나 편지를 함께 준비하세요. 선물을 드릴 때 그 의미와 마음을 말로 표현해보세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실용적이고 진심 어린 선물. 부모님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 위주로 선물을 준비하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선물이 더 가치 있습니다. 실천 팁. 평소 부모님이 불편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보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물건을 선물해보세요. 약속 지키는 방문, 함께하는 시간도 훌륭한 선물입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함께 영화 보러 가요. 형제 가족 간 비교 내려놓기. 명절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자리임을 기억하세요. 불교에서는 평등심을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대하는 마음입니다. 실천 팁. 다른 형제의 선물과 비교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세요. 형제들과 미리 소통하여 비슷한 수준의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경쟁 대신 협력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족 갈등 줄이는 명절 대화법. 불평 대신 감사 표현을 먼저 꺼내보세요. 불교에서는 정어를 강조합니다. 진실하고 이롭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천 팁. 비판이나 불평보다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먼저 하세요. 갈등이 생길 것 같은 주제는 피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대화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다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청의 자세를 가지세요. 마음의 선물, 시간과 관심. 물질적인 선물보다 더 값진 것은 시간과 관심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실천 팁.
명절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가족과의 대화에 집중하세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과거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 사진첩을 함께 보거나 가족 역사를 기록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올 추석 가족과의 만남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보시의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모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사랑과 형님네의 존중을 함께 얻는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